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교수입니다. 오늘도 경찰헌법 1일 1제 지문 가져왔고요. 오늘은 언론 출판의 자유 지문 3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문은 조금 개념에 관한 지문이고 나머지 2가지 지문은 연결된 위헌 판례에 관한 2가지 지문인데 그거 관련해서 최신 판례 쟁점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조 제4항 전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 헌법 21조에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죠. 그런데 4항에 보면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헌법이 민법처럼 야 명예훼손하지 말라 사인적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의 의미와 관련해서 견해 대립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우리 언론 출판의 자유를 헌법재판소는 줄여서 표현의 자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 영역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지문이고 결국은 이게 어떤 명예훼손이 되는 표현을 하는 경우 이 명예훼손적 표현을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넣을 것인가 아니면 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보호 영역의 한계라고 한다는 것은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명예훼손적 표현도 이 보호 영역 안에는 들어오고 다만 뭐죠? 보호는 하고 제한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한계 설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보호 영역에 들어오고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 우리 또 많이 있죠. 언론 출판의 자유는 보호 영역 쟁점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호 영역이 나오면 요거 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보호 영역에 들어와야 제한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문제됐던 게 음란 표현이 있죠. 음란 표현. 음란 표현을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들어간다고 할 것이냐 아니라고 할 것이냐가 견해 대립이 있었는데 과거 판례는 아니라고 했다가 이제는 뭐다? 이 음란 표현 심지어 차별 표현까지도 보호 영역에 들어간다. 다만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제한할 수 있다. 보호 영역에는 해당한다. 그 의미를 설명한 것이고 한계 설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X 되겠죠? 이 지문은 우리 경찰 시험에도 나왔고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보호 영역에는 들어오지만 제한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한계를 설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볼까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위헌이 났던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판례입니다.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제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읽어보면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누구? 네이버 다음 이런 회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한다? 그러면 본인 확인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이 제공자한테는 이런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거 줄여서 본인 확인제죠. 그런데 인터넷 게시판은 옛날에는 실명으로만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익명으로 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가 아주 뜨거운 쟁점이었는데
2012년에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던 거죠. 이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에는 뭐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도 있다. 익명으로 표현하면 너무 남을 비방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라 그래서 예전에는 익명 표현의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는데 이제는 익명 표현의 자유도 포함된다라고 보면서 그럼에도 무조건 본인 확인을 거쳐야만 인터넷 게시판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그 중에서도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했고, 이 네이버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언론, 자유롭게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봤습니다. 맞는 내용, 정답 5지문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 쓸 수 있는 이유가 여기서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자 사건.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본 지문이 최신 판례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이죠. 세 번째 지문을 보면 세 번째 지문은 이렇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제는 위헌이 맞습니다. 2012년에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살아있던 게 뭐였냐면 이 부분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도 말이지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서 홈페이지 게시판을 활용할 때 실명을 확인받도록 이건 좀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자 사건이고 이 두 번째가 그러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게시판은 실명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제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있었어요. 예전에 이것은 정보통신망법에 있었고 이건 공직선거법입니다. 그런데 뭐다? 인터넷 언론사를 통한 정보의 특성, 선거 문화의 현실, 선거의 공정성 확보 이게 입법 목적이죠. 입법 목적. 입법 목적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익명 표현의 자유를 널리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실명 확인을 받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결론 내렸어요. 그래서 볼 수 없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즉, 이 두 번째 판례가 2021년 아주 판례 변경한 사안이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익명으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자유는 더더군다나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본인 확인, 실명 확인 받도록 하는 것은 위헌.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헌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치적 익명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비교 판례가 있는 거예요. 비교 판례 아주 중요한 최신 판례도 들어있죠. 이 두 가지가 위헌이고 비교 판례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는 모두 합헌입니다. 결론 합헌. 첫 번째, 청소년 유해 매체물은 성인만 접근할 수 있죠.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다루는 사이트라든지 혹은 게임물은
게임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라든지 이런 경우는 중독성,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성인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 거, 이것들은 모두 합헌입니다. 합헌. 그 다음 세 번째, 이동통신 전화 가입. 우리 휴대폰 개통할 때 본인 실명으로만 할 수 있고 타인명의나 허무인 명의로 할 수 없죠. 왜? 대포폰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들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핸드폰 전화 가입할 때도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하는 것도 역시 합헌입니다. 여러 번 문제 삼았지만 계속 합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최신 판례, 2022년에 났던 최신 판례에서 게시판 중에서 공공기관 게시판, 인터넷 게시판은 더 신중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써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여전히 공공기관 인터넷 게시판도 실명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경찰청 홈페이지에 글 쓸 때, 법무부 홈페이지에 글 쓸 때는 무조건 실명 확인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게 합헌이면서 언제 판례다? 2022년 최신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합헌이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되고 위헌인 거는 두 가지. 선거운동 기간중 인터넷 게시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제 사건은 위헌, 반면 이것들은 합헌이었다라는 것을 비교 판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본인 확인제 사건은 여러분들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고 합헌과 위헌이 섞여 있으므로 비교해서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일 일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